네, 그래서 두 번째 시간. 그래서 이 최근에 나온 논문으로 천문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아 썼던 것을 한번 보고, 그럼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이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충격적인 은하가 발견됐다. 왜냐하면 굉장히 먼 데서 굉장히 먼 데 있는 뭔가 이렇게 보였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은하가 얼마나 멀리 있거나 또 그 은하가 무게가 어떻고 이런 걸 추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빅뱅 이제 물론 이제 빅뱅이라는 그 프레임워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빅뱅 후에 5억 년밖에 안 됐으면 아직 은하들이 많이 자라기 시작하기 전이어야 돼요. 이론적으로. 근데 굉장히 큰 거라는 거죠. 근데 창조론자가 예측을 했었거든요. 어떤 거랬냐면 그때 이제 제임스 웹이 발사가 되고 이제 딱 해서 막 멀어져 가고 있을 때니까 아직 관측이 시작되기 전이죠. 다 펴져야지 관측을 하는 거니까. 관측이 시작되기 전에 제이슨 라이얼이라는 이제 창조과학자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때 아직 1월달 2022년 2023년 아닌가? 22년 맞나? 22년 맞죠. 그러니까 아직 관측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예측을 해서 웹사이트에 올렸어요. 사실 저도 같은 예측을 했습니다. 안 올렸어요, 저는. 예측을 해서 올렸어요. 어떻게 올렸냐면, 이게 원문이 이렇게 써있고요. 한국말로 바꾼 게, 머나먼 우주에서 완전한 형태의 은하들이 발견될 것이고, 이거 사실 같은 얘기죠. 은하들이 알려졌던 것은 뭐냐면, 이론치에보다는 훨씬 일찍 형성이 된 것 같이 보이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나올 수가 있다라고 예측을 했죠.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발견된 거 되게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 문제를 좀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측을 이렇게 했다. 이거는 이제 Z가 16.3은 굉장히 오래된 건데 근데 이렇게 뭔가 상당히 이제 이렇게 크게 나왔다 그래도 이것도 이상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좀 더 이제 7월이죠? 7월달에 해가지고 한국말로 바꾼 게 여기 있죠? 네. 16.7이면 엄청나게 멀리 있는 건데 여기서 은하가 있을 줄은 몰랐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아직 생기면 안 되고 안 생길 때도 굉장히 작아야 되는데 크다. 그래서 알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이제 이런 논문이 있고요. 다시 한번 창조론 예측인 거예요.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일찍 형성되었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머나먼 우주에서 완전한 형태의 은하들이 발견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잖아요. 예측대로 됐죠? 무슨 의미일까요? 생각해보세요. 무슨 의미일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논문이 나온 그 논문에서 이제 기사를 쓴 거죠. 기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임스 웹이 발견한 머나먼 우주 빅뱅 후 5억 년밖에 안 된 굉장히 초기 우주. 멀수록 초기인 거야 말하자면. 그죠? 멀수록 초기. 왜냐하면 우리가 130억 광년 떨어져 있는 걸 본다는 것은 우리가 130억 년 전의 모습을 보는 거니까 초기 우주죠. 맞아요? 물론 지금 그 자리에서는 우리처럼 뭐 나이가 들었거나 하겠지만 우리가 보는 거는 초기 우주라는 거죠. 멀리일수록 초기거든요. 빅뱅이라는 프레임워크에서. 근데 은하들이 너무 무겁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설명을 이제 드릴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좀 제가 자세히 이제 도표랑 이런 걸 다 놓다가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서 다 뺐어요.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뺐습니다. 수식 다 뺐어요. 잘했죠. 그래서 이제 그게는 없는데 나중에 제가 다 놓다가 다시 뺀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넣기 전 거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거고 다시 다 넣어서 하는 경우에 4시간이라는데 자세히 해야지 했다가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요. 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population of red candidate massive galaxies. 그러니까 이 뭐냐 굉장히 이제 붉게 보이는 그 후보가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갤럭시가 크다. 근데 빅뱅 후에 600 밀리언이니까 6억 년밖에 안 될 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면 이렇게 한국말 바꾼 겁니다. 이 논문에서 나온 거. 머나먼 즉 초기 우주의 은하들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일찍 형태를 갖추고 은하 진화의 이론을 뒤엎는 결과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죠. 아까 무슨 예측을 했죠? 그 전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산소 원자들의 요소들이 엄청 많이 발견됐다. 왜냐하면 초기 저 멀리 초기가 나면 아직 이 산소 원자는 중원자예요. 그러니까 빅뱅 일어나게 하면 아직 중원자가 생기면 안 돼요. 처음에 수소, 힐륨, 그다음에 약간의 리튬만 있어야 돼요. 이제 빅뱅 일어나요. 그러다가 나중에 별이 폭파해서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런 합성이 일어나서 이제 산소 원자 생기고 탄소 생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미 탄소들이 많이 발견됐다는 건 아직 얼마 안 됐는데 이미 굉장히 성숙한 뭔가가 있는 거죠.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이거는 이 논문에 나온 게 아니라 이 논문에 나온 이 저자 있죠. 이 친구가 인터뷰를 한 거. 그래서 뭐 여기 보면 lying awake 3 in the morning 뭐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뭔가 잘못됐는데 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 해왔던 알고 있던 연구가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밤잠을 못 누르려고 이런 얘기를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를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물론 이제 수식은 뺐지만 그 도표는 있습니다. 봐주세요, 조금. 이 도표를 보면 이게 Z예요. X축이. 그러니까 대충 발견된 애들이 Z가 8에서 9 정도 되는 그 Z가 8에서 9는 굉장히 먼 겁니다. Z가 1일 때 얼마라고 했어요? 70억 광년. 8에서 9면은 136억, 한 135억. 억억 하여튼, 예? 억억, 굉장히 먼 겁니다. 발견되는데 문제는 Y축이 뭐냐면 스텔럴 매스예요. 10이랑 이 로그 스케일 여러분 배웠어요? 엑스포넨셜 로그. 갑자기 막 알레르기 막. 10이면 10의 10승 얘기하는 거예요. 10의 10승. 10의 10승이 뭐야? 100억. 그러니까, 은하가 이렇게 멀리서 발견됐는데 이 안에 태양이 100억 개가 있네? 그럼 상당히 큰 은하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은하로 볼 때는 그럭저럭인데 초기 은하로는 너무 큰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를 좀 보여드릴게요. 거리 지표. 여기 있는 거요. 대충 한 8에서 9니까 130m 광년 떨어진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걸 아는 방법이, 이건 기초입니다. 라이만 브레이크라고 그래가지고, 라이만 알파라는 건 뭐냐면, 저쪽에서 빛이 오다가 어떤 기체를 통과해요. 그럼 그 기체가 수소예요. 그러면 수소, 아까 이 비슷한 얘기입니다. 수소 원자가 빛을 흡수해서 거기 있는 그 전자가 그라운드 레벨에서 한 칸 위로 갔을 때, 그 업소르션 픽이 있어요. 왜냐면 빛을 업소르 했으니까. 그게 라이만 알파예요. 요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칸, 이건 두 칸 이런 식으로 쫙 정해져 있고 제일 높은 게 이제 라이만 리미트라고 해요. 그런가 보다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뭐냐면 그 퀘이사라는 게 굉장히 멀리 있다고 알려진 이제 퀘이사라는 천체가 를 보면 여기 보면 라이만 알파 있고 라이만 베라 있고 쫙 있거든요. 그러면 멀리 있는 거면 멀리 있을수록 업소르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기 있는 빛이 오는 동안 흡수가 일어나고 하니까 멀리 있을수록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우주가 굉장히 오래됐고 팽창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강력한 이제 결과라고 이제 증거라고 그래요. 네. 이런 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모양은 알고 그런데 이 원래 모양이 이만큼 뒤로 가 있네? 그러면 이게 얼마큼 떨어져 있네를 이제 아까 계산한다고 했죠? 그거 보여드리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건 라이만 브레이크인데 라이만 브레이크가 있는데 요거는 G가 10일 때 요거는 G가 11.58, 12.65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 전에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라이만은 아니고 사실 바머 브레이크라는 걸 이용했는데 바머 브레이크는 뭐냐면 별 얘기를 합니다. 혹시 화학과 다니는 대학생은 아마 배웠을 거예요. 화학과 없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머 브레이크는 뭐냐면 라이만 브레이크하고 다르게 태양 같은 별에서 굉장히 뜨거운 데서 빛이 나오잖아요. 속에서 빛이 나오다가 그 별에 대기가 있죠. 대기도 엄청 뜨거워요. 몇천도 몇만도. 하지만 속보다는 차갑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흡수가 일어납니다. 그 흡수가 일어나는 게 바머 브레이크인데 이 브레이크가 어느 정도로 일어나냐에 따라서 이 별이 어떤 종류의 별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태양 같은 게 G예요, G. A스타가 태양이 한 2배 됩니다. 태양 같은 거 G. 태양은 되게 작은 편이죠. 이런 식으로 추정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이론이 있고 또 관측체가 다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이건 포토메트리라고 해서 각각 어떤 그 필터를 써가지고 어느 프리퀀시는 볼 수 있고 어느 프리퀀시는 볼 수 없는 필터를 써서
그 쫙 보는 거에서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한번 볼게요. 보세요. 그죠? 이제 가까이 있는 거는 이만큼 보이고 멀리 있는 건 이만큼 보이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이제 라이만이고 아까 그거는 바머인데 이것도 다른 건데 이거 이제 바머로 한 건데 같은 원리를 이제 한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구나. 그 다음에 바머의 그 모양이나 얼마큼 떨어지느냐 보고 어느 정도의 어떤 별에서 이런 게 나왔구나 하는 걸 추정을 한 다음에 이 IMF라고 해요. IMF. 이게 우리 저 옛날에 그 IMF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Initial Mass Function이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이 처음에 별들이 생기는 그 구름 안에서 별들이 막 태어나는데 물론 이제 빅뱅 그 프레임워크에서 그 네뷸럴 하이포테시스 안에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창조과학자들은 이걸 별로 믿지는 않죠. 맞을 수 있지만 틀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일단 그 빅뱅이라는 프레임워크 하에서 이건 뭐냐면 우리 은하계 내에서 이제 가까이 있는 이러한 어디에서 별들이 지금 태어나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있는 별들의 수를 다 세울 수가 있잖아요.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면 X축은 mass of the star예요. 스타의 무게. 그러니까 이 X가 크면 클수록 무거운 별이에요. 그리고 가까운 갈수록 작은 별. 여기 뭐냐면 Y축은 probably a newly formed star has that mass. 그러니까 이 스타가 이 정도의 매스를 가질 확률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픽이잖아요. 이거 뭐냐면 요 정도에 되는 그 무게를 가진 별이 가장 많은 거고 아주 무거운 별은 별로 없는 거고. 그래서 대충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저 멀리 있는 은하에도 비슷할 것이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요것을 피딩을 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충 보니까 한 10의 10승 정도. 그러니까 뭐예요?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뭐 Z가 9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N이 10이래. 그럼 뭐예요? 저 은하에는 이 별이 한 100 맞나요? 100억 개가 있네. 너무 큰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정이 있죠. 그래서 가정 중에 하나만 틀리면 다 꽝인 건데 어쨌든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가장 리즈너블한 과정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다음에 나온 논문인데 여기서 뭐 스트레스 테스팅 람다 CDM 이거냐면 이러한 비슷한 결과들 가지고 현대 우주론이 이제 람다 CDM이라고 해요. 뭐냐면 람다 콜 다크 배럴. 왜냐면 현대 우주론이 람다는 암흑 에너지, CDM은 콜 다크 배럴이니까 암흑 물질이거든요. 그게 현대 우주론의 이제 어떤 토대예요. 오늘은 그 얘기 많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끝나기 전에 여러분이 기절을 많이 안 하실 것 같으면 좀 할 거고요. 기절을 많이 하지 않아야 돼요. 그 부분인데 거기서 나오는 게 이게 뭐냐면 이제 모르셔도 되고 쉽게 말해서 X축 뭐냐면요. 어떤 이제 진흙을 가지고 반죽을 만들고 인형을 만드는데 진흙의 양이에요. 별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나. 재료. X축이에요. Y축은 그 재료 가지고 별들이 몇 개 만들어졌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료가 10의 10승이면 한 10의 6승 정도의 덴스터리로 별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지금 관측된 결과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관측된 얘네들의 결과를 보면 바깥에 이렇게 있어요. 이 바깥에 일단 뭐냐면은 진흙보다 진흙으로 만들어진 은행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럼 안 되죠. 문제다. 람다 CDM 모델이 틀렸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난리가 났던 거죠. 그래서 올해 초에 이건 올해 초가 아니구나. 올해 초네. 마르치니 그렇죠. 난리 법석이 났었습니다. 지금은 해결이 됐어요. 한번 볼게요.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제가 이때 또 유튜브를 이 같은 강의 하면서 자 이게서 이렇게 틀린 거로 밝혀졌는데 앞으로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약간 후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 의견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 계속 진행되고 있는 연구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좀 조심해야 돼요. 그 객관적인 사실만 얘기하고 개인 의견 얘기를 안 하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이제 배웠습니다. 왜냐면 해결이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해결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그 이전에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결과를 아까 이제 그 논문 있죠. 아까 밤잠을 못 이루고 있거든요. 여기서 같은 얘기도 했습니다. 너와나무 은하들이 원래적보다 훨씬 일찍 디스크를 형태를 갖췄고 라고 이제 했는데 잘못 넣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이거 파트. 요게 이제 또 언제 나온 논문이냐면 요거는 그 전에 나온 논문이죠. 아니구나. 줄라이니까 2022년 줄라이니까
이건 이제 작년이죠. 이게 뭐냐면, 지금 아까 IMF, 그 IMF 아니라고 했죠? Initial Mass Function, Stellar Initial Mass Function입니다. 그래서 지금 쓰는 게 이제 요거거든요, 요거. 왜냐면 요게 이제 우리 은하에서 관찰되는 거니까. 그런데, 저 초기에는 아직 빅뱅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전체적인 온도가 좀 높았을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높아진 온도를 가정을 하면 지금 스텔라 매스 펑션이 이렇게 될 거다. 그럼 무슨 소리냐면 가벼운 별들의 수가 줄어든 거죠. 그리고 실제로 같은 광도를 우리가 보는데 이 광도가 무거운 별로 나오는 거니까, 근데 무거운 별의 수가 적으니까 실제 밝기에 대해서 더 무겁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무슨 반대로 말하면 같은 밝기지만 실제로는 조금 더 가벼울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이건 또 같은 저자 폴스 오서가 또 다시 쓴 논문인데 여기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니까 이렇게 쏙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해결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같은 거를 이제 지지난주에 한번 강의를 했는데 그러면 왜 IMF가 틀린 거고 람다 CDM이 맞는다고 그랬는데 혹시 IMF가 맞고 람다 CDM이 틀린 거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람다 CDM이라는 현대 우주론의 근간을 이루는 게 틀린 것보다는 IMF가 틀린 게 낫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채택이 돼서 지금 이제 해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물음표예요. 좀 두고 봐야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슷한 연구가 또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올해 나온 거죠. 어디 있을까? 2023년 6월 맞나요? 5월. 네, 5월이네요. 네, 얼마 전에 한 달 됐어요, 그죠? 여기 보면 Supermassive Black Hole at heart of ancient galaxy, far larger than expected. 이걸 왜 영어로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엄청나게 오래된 은하인데 블랙홀이 너무 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볼 때 블랙홀이 또 형성되는 그 시간이 이제 걸리는데 초기 은하인데 블랙홀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홀이 너무 크면 별의 생성을 또 방해한다고 그래요. 근데 너무 커요. 기존 이론하고 맞지 않는다. 항상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맨날 틀려, 맨날. 창조과학자는 예측하는데 다 맞아요. 이상하죠? 네, 정보를 드렸으니까 판단 여러분이 해보세요. 맨날 예상하지 못했대. 네? 자, 창조론 예측 다시 이러한 은하들이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일찍 형성되었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그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창조론 예측을 이제 쭉 보시면 이 앞으로 아까처럼 뭐 IMF 이런 걸로 이제 어떤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설명하는 해석이 또 나오고 계속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 창조과학 물리학자들이 한 예측들은 계속 맞아요. 지난번 계속 맞아요. 근데 과학에서는 계속 틀려. 그래서 시정에까지 맞게 하고 또 딴 거 하면 또 틀려. 수정에로 맞게 하고. 뭐 사기 아니냐? 사기는 아닙니다. 과학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틀리는 거예요. 틀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라고. 이것도 또 틀렸네. 조금 더 하라고. 원래 그런 겁니다. 과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원래 틀리고 바뀌고 하는 그런 것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기반을 두고 성경을 바꾸고 해석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반대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저렇게더라. 그럴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불변이고, 그죠? 오류가 없고.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돼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과학은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변하는 거에 인상을 걸면 안 돼요. 참조는 할 수 있고, 그거를 갖다 쓸 수 있고, 그죠? 하지만 그것으로, 과학자들이 이렇게 되더라? 여기서 성경이 언어에 틀렸대더라? 역시 성경은 틀려. 아니란 거예요. 왜냐면, 그렇대더라 하는 게, 10년 후에 보니까 틀린 것으로 또 판명되고. 계속 그럽니다. 원래 과학이란 게 그런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아까 1, 2 예측이 있었고, 세 번째, 네 번째인데, 이건 뭐냐면, 중원소들이 먼 데서 발견될 것이다. 왜냐면, 먼 데에 있는 건 초기 은하죠. 초기 은하면 아직 중원소들이 없어요. 중원소란 거는 수소, 힐륨 넘어서고 리튬, 그 다음부터는 다 중원소라고 해요. 그래서 이 천문학계에서는 이런 산소, 질소, 탄소 이런 걸 다 이런 다 중원소인데 이런 걸 다 메탈이라고 합니다. 금속. 그래도 그렇게 그냥 불러요. 근데 이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멀리 막 Z가 막 10m 있으면 중원소들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많이 발견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빅뱅을 안 믿으니까. 왜 그럼 많이 발견될까? 그러니까 그건 모르죠. 모르지만 빅뱅에서 말하는 그 순서대로 아마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있는 건 좀 이따, 파퓰레이션 때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요거는 이제 지금 창조론자들이, 창조론 그 천문학자들이 믿고 있는 게 처음에 왜냐면 성경, 이제 베드로에서 온 물에서 물로 나왔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그죠? 그런 다 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물을 먼저 만들었다. 성경을 바탕으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과학계에서 믿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과학계에서 보면 거의 미친 사람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 그렇게 써 있으니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처음부터 중원소를 만드셨으니까 먼 데서도 중원소들이 발견될 것이다. 맞는 논리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14days ago인데 제가 이걸 언제 카피했죠? 한 달쯤 됐나 보다. 한두 달 된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이제 원리는 은하인데요. 원반같이 생겼죠? 원반이 뭐라고요? 링같이 생겼죠? 가운데 아무것도 없고 실제로 이렇게 생겼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이렇게 생겼을까?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래비테이셔널 렌징이에요. 중력 렌즈 효과. 왜냐하면 또 아인슈타인 이론을 제가 강의할 수는 없으니까 아인슈타인의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면 중력 또는 질량 이게 시공을 휘게 하거든요. 시공이 휘니까 여러분 볼록 렌즈나 이런 걸 보면 왜 가운데서 이만큼 이렇게 돋보기처럼 보이고 가장자리는 막 이렇게 찌그러지고 이렇게 보이죠. 실제로 빛이 가면서 공간이 그렇게 이제 이렇게 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찌그러져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재밌게도 그 은하가 이 중력 렌즈, 왜 중력 렌즈가 왜 생기냐면 여기 이제 거대한 은하단이 모여 있어서 공간이 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가운데 있다 보니까 딱 가장자리에 이렇게 쫙 있는 걸로 나오는 거죠. 저게 동그란 은하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왜냐하면 이걸 그 스펙트럼을 다 분석해보면 같은 성분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같은 은하예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왜 이걸 했냐면 원래는 너무 멀어갖고 자세히 안 봐야 되는데 중력 렌즈 때문에 이게 1000배로 확대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못 보는데 보는 거예요. 지금 제임스 웹으로. 원래는 이렇게까지 못 보는데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어떤 원소가 있는지까지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G가 얼마였죠? 네. G가 4구나. 에이, 4는 너무 가까운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4도요. 잠깐 볼게요. 4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도 최소한 125억 광년됩니다. 이게 결코 가까운 데가 아닙니다. 4가. 다시 돌아가서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상상도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안 보여요. 실제로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여요. 뭔지도 모르겠죠?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상상을 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실제로는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에 있던 컴포지션들을 쭉 재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원소가 있는지. 무거운 원소들이 다량 존재. G가 4면은 좀 무거운 원소들이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안 적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다른 논문인데 여기서는 뭐냐면 무거운 원소로 가득한 초기 은하인데 파퓰레이션 트위스트하는 발견이에요. 이거 좀 이따 설명할게요. G가 4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좀 가까운 거 아니에요? 좀 먼데 있는 거 볼까요? 네, 135억 년 떨어져 있는 거 봅시다. 여기도 뭐라고요? 여기도 아까 그 논문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산소 원자 등의 요소들이 엄청 많이 발견돼요. 계속 이 사람은 계속 잠 못 자네. 아까부터 또 잠 못 자네. 잠을 계속 못 자고 있어. 그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도 봐있어요. Which is not what we typically see. Something none of us expected. 해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과. 계속 앵무새 같아. 계속 똑같아.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과.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과. 네. 다시 한번 창조론 뭐라고 그랬어요? 자, 중원소가 발견될 것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요건 파퓰레이션 3는 뭐냐면 파퓰레이션 1스타는 태양 같은 거. 왜냐면 제일 가까이 있어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이에요. 쉬우니까. 쉬워. 중원소만 있어 잔뜩. 그죠? 파퓰레이션 2는 태양 같진 않지만 태양 초기별은 아니지만 태양보다는 중원소가 적은 거. 그러니까 초기별에 가까운 거 파퓰레이션 2. 파퓰레이션 1은 초기. 그러면 초기별은 별에 수소 흰lum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발견되면 그 빅뱅 이론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나는 빅뱅 이론을 안 맺으니까 파퓰레이션 3 별들은 발견되지 않는. 잠깐만요. 3, 1, 맞죠? 3. 제가 거꾸로 말했죠. 파퓰레이션 1이 태양 같은 거, 파퓰레이션 2가 중간 거, 파퓰레이션 3가 초기별. 중원소가 없는 수소와 헬륨만으로 된 초기별. 근데 나는 빅뱅은 안 믿어. 그러니까 파퓰레이션 3 별들은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중원소부터 아예 처음부터 만드셨으면 성경에 보니까 물로 먼저 만드셨다며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황당한 주장이죠. 아니 무슨 과학자가 성경에서 시작을 해.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게 개념 자체가 내추럴리즘을 바탕으로 두고 있어요. 내추럴리스틱하게 다시 말하면 모든 게 자연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지 거기에 기적이라든가 하나님이 들어가면 과학이라는 그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지금 뒷바인이 돼 있어요. 근데 원래 과학의 뜻은 그게 아니죠. 원래 과학이라는 것은 진리를 탐구하는 게 과학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어 있어요? 진리를 자연주의적으로만 탐구해야지 과학이라고 이제 데피니션이 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성경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배제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가 이렇게 얼굴을 내놓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녹음을 해도 제 얼굴은 녹음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정신 나갔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공격을 받아서 좋을 건 없잖아요. 그냥 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게스 이제 막 성운들의 게스 보니까 와 크리스티냐 와 대박이야 대박. 뭐냐? 수소밖에 없어. 힐륨밖에 없어. 산소 뭐 이런 게 없어. 야 그럼 이 게스들이 잔뜩 있으면 여기서 뭐 여기 다크 에너지, 다크 매러 이런 게 같이 있어갖고 이제 응축이 일어나면 별들이 생기겠네? 그럼 그 별들 조사해보면 population 3겠네? 그죠? 그러한 초기 별이겠네 하는 그런 예측을 한 건데 나중에 이제 재봤더니 그 가스 구름 속에 있는 별들에서는 중원자가 감축됐어요. 누구의 예측이 맞았죠? 창조론자 예측이 또 맞았죠. 계속 맞고 있어요. 창조론자 예측. 그래서 population 3 stars는 발견 요원이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Solve truth about finding the universe's first stars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계속 ongoing process, 계속 앞으로. 왜냐하면 지금 1주년 됐잖아요. 제임스 웹이. 그래서 어리버리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지금 어리버리한 상태에서 과학자들도. 근데 이제 뭔가를 많이 알았어요. 이것저것. 그래서 뭘 관측해야지 뭘 관측해야지. 그래서 프로세스가 쫙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식만 있으면 누구나 제안서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뭐 24시간을 뭐 줄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겠다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학자들이 막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뽑힌 한 10%가 이제 제임스 웹의 데이터를 받아갖고 아니면 제임스 웹으로 하여금 어디를 봐서 어떤 걸 관찰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돼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넘버를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제안서를 다 모아보니까 거기에 이제 리퀘스트 된 게 3만 몇십 1년에 3만 몇 시간인가가 리퀘스트가 됐어요. 이 정도 하고 싶다라는 연구 그 제안서의 시간을 다 모아보니까 근데 실제로 1년이 몇 시간인지 아세요? 네? 8,600 뭐 몇십 시간인가 그래요. 8,000 몇십 시간이에요. 그럼 3만이면 어떻게 되죠? 83, 24, 84, 30이니까 한 그죠? 네, 40분의 1이었나요? 그죠? 그러니까 그 굉장히 일부만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과학계 내에서도 극히 일부의 사람만 이제 할 수 있는 연구인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계속 새로운 결과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런 창조론자들이 예측했던 게 계속 맞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 네 가지를 기억을 하셨다가 비교를 해보세요. 완전한 형태의 은하들이 먼 우주에서 발견될 것이다. 훨씬 일찍 생각했던 것보다 형성이 됐다. 중원소가 발견될 거고 파퓰레이션 3는 없을 것이다. 이런 앞으로 한 10여 년에 걸쳐서 아마 이 제임스 웹이 앞으로 5년에서 10년 더 이제 작동을 할 텐데 계속 연구 결과가 나오고 새로운 익사이러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살펴보면 결국은 창조론자가 아마 맞을 겁니다. 한번 이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는데요. 이거는 사실 제임스 웹 지금 강연보다 훨씬 쉽습니다. 네, 여기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오. 네. 옛날에 제 어머니가 지금 80 한참 넘으셨는데 이거를
들려드렸더니 다 알겠는데 그러고 실제로 뭘 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다 알겠고 우리 학생들 당연히 알아야겠죠? 그리고 이것도 이과에 있는 학생들 배울 거예요. 외계 행성 배우는 사람 교과하는 거예요. 손으로 안 들어 이렇게 안 시켜요. 안 배워요? 안 배우는 거 누가 배우지 그럼? 여학생들이라서 그런가? 하여튼 외계 행성.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으면요. 또 이제 대부분 관심 없으시겠지만 그죠? 내 사람 거기에 뭔 관계냐 외계 행성 있건 말이야. 이거 계속 나옵니다. 저같이 관심 있는 사람은 뭐 매일 초경량 슈퍼스성 탄전 여기 보면 핫 주피터 투 엑소플래닛 계속 나오거든요. 자, 외계 행성을 찾고 연구하는 이유는 아는 분 한번 손 들고 해보세요. 손 안 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 사탕 하나 먹을 동안. 네, 목사님. 지구와 같은 행성이 있는지. 알겠어요. 그 지구와 같은 행성이 있는지 찾고 연구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근간에 사람이 살 수 있나? 땡큐. 사람이 살 수 있나? 또 아주 좋은 생각. 사람이 딴 데 가서 살 수 있나? 그죠? 네. 근데 왜 딴 데 가서 살아야 되죠, 사람이? 지구가 멸망할까봐.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지금 학생들이 얘기한 게 다 이제 방송에서 나오고 이제 학교에서 배운 그런 지식을 토대로 말씀을 한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똑같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그죠? 지구가 멸망하고 이 우주가 모든 게 콜랩스 될 때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가 무슨 이렇게 공해 가득 차고 방사능이 가득 차고 화성으로 이주해야 되고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성경적인 세계관은 아니에요. 잘 한번 지금 왜냐면 대부분 학생들이 아마 비슷한 생각을 했을 텐데 성경하고 같이 이렇게 대비되고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하고 맞지 않으니까 무조건 과학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래도 그러면 안 되죠. 과학자들이 어떻게 보고 있고 그렇다면 이러한 관측이 나오고 이러한 의견이 나오면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 배경에 어떤 게 있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저런 해석이 나오고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하면서 성인이 되면서 크리티컬 띵킹을 해야 돼요. 방송에 나온다 아니면 이분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하는 경우에 그 자체의 세계관에 옷이 입혀져 있어갖고 특정한 어떤 편향적인 시각을 갖고 어떤 사물을 현상을 보게 유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현대에서는 지식을 막 공부해가지고 외워가지고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정보들이 올 때 그 정보를 어떻게 바른 정보를 선택해서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기울여야 돼요. 많이 알아서 집어넣은 건 별로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내용 자체만 보면 여러분이 이제 이과 아마 택하고 그러면 이제 이 빅뱅부터 시작해서 쫙 배웁니다. 이 외계행성 다 배우고. 그래서 사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이 고1 교과서에서 나온 것보다 훨씬 쉬워요. 근데 이제 다른 점은 저는 이제 크리티컬 띵킹을 여러분께 이제 알려드립니다. 그 근간에 어떤 세계관이 있고 그 해석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이유가 뭐고 이제 이런 거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성경과 어떤 관계가 있고 그렇죠? 진화론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자보세요. 진화론이라는 게 뭐예요? 우연히 무생물에서 생명체가 생겨나서 그게 이렇게 점점 발전해 와가지고 우리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제 이건 강의 준비를 안 한 건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담. 진화론이 맞으면요. 설사 하나님이 진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가정을 해도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담의 할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아담의 보조 할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생각해봤어요? 이브도 마찬가지. 성경은 어떻게 써있어요? 그렇게 안 써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최초의 사람이라는 거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사람. 진화론하고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갖다가 붙이려고 해도 맞지 않아요. 유신 진화론을 받아들이려면 그 아담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아담이란 거 없었어. 그냥 설화야. 아니면 아담이 이제 유인안에서 이제 이렇게 점점 배우다가 이제 IQ가 한 10 정도 됐는데 하나님이 영을 넣어줄까 말아 언약을 맺을까 말아 그래서 사람 비슷하게 진화가 되는데 너 이제부터 아담이야. 두 가지예요. 여러분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고민을 해서 생각하다 보면 성경하고
진화하고 맞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진화가 맞으면 오케이, 나 하나님 좀 믿어. 근데 진화도 맞아. 진화가 맞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어떤 확률적으로 뭐 확률이 굉장히 낮지만 진화가 생길 수 있으니까 만일 그 진화가 될 만한 그 지구 같은 행성들이 많으면 어딘가 진화가 됐겠죠. 그럼 거기 이제 우주 그 에일리언이 살 거 아니에요. 외계인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 외계인이다, UFO다 이런 거는 다 진화의 산물이에요. 진화론 산물. 성경만 보면 외계인은 없어요. 성경만 보면. 물론 이제 성경을 배제하고 그냥 과학적인 어떤 사고를 한다면 확률적으로 외계인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화가 맞으니까. 그러고 잘 생각해야 돼요. 자, 결국은 빅뱅, 진화 같은 얘기인데 그 역사관 때문인데 하나하나 살펴보죠. 아까 얘기했으니까. 한 개의 은하에 뭐 지금 우리 은하가 작은 은하인데 지름이 10만 광년 밖에 안 되는 작은 은하인데 작은 은하입니다. 500만 광년짜리 은하도 있어요. 작은 은하인데 2천억 개 들어있어요. 은하의 크기 10만 광년, 우주에 2천억 개에서 2조 개. 이것도요, 한 10년 전까지 2조 개라고 그랬는데, 몇 년 전에 논문이 나왔어요. 이거를 다시 관측을 하고 계산해 보니까 2천억 개밖에 안 돼. 무슨 소리야?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런데 엄청 많은 건 분명해요. 맞죠? 엄청 많은 건 분명해요. 예를 들어서 엄청 많은데 여기 보면 calculate라고 이거 왜 넣었을까요? 은하의 질량을 계산한 후에 별을 100분율 계산하고 어쩌고 해서 여기 보면 천문학자들이 그동안 잘못 계산했는데 이런 게 다 계산치예요. 실제로는 뭐 2천억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실제 2천억일지 뭐 100억일지 뭐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엄청 많다는 건 분명하니까. 자, 그럼 이렇게 많으면 어떤 계산을 할 수 있냐 보면 뭐 되다 안 되다 자기 기분이면 또 안 되네. 그래서 우리 은하에 이제 2천억 개 별 있으면 그 2천억 개의 태양계 중에 지구와 같은 행성을 가진 태양이 좀 일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추정을 한 게 우리 은하계에만 최소한 지구와 같이 어떠한 생명체를 포함할 수 있는 별들이 최소한 3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진화론이 맞으면 예를 들어서 진화론이 맞는데 진화돼서 여기서 이러한 별에서 생명이 생성될 확률이 3억 분의 1이라고 해도 최소한 별 하나에는 누가 있어야 되나? 맞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외계인이 있다고 계산이 될 수 있고 리즈너러블한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화가 맞으면 외계인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화가 맞냐 틀리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같은 얘기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소셜미디어로 이제 제가 무슨 뭐 상을 받았나 그랬더니 옛날에 이제 나사에서 같이 일하던 그 사람이 있어요. 연구원. 연락을 한 거예요. 오랜만이다. 그래서 여기 뭐 이제 제가 여기 있죠. 어쩌고 해서 여기 뭐 도트리오 프로미어로 뭐 어떻게 지냈어? 보니까 어쩌고 하면서 여기 한 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월드 2.0 찾고 있어. 월드 2.0. 네. 네, 지구를 찾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익사이트하다고 막 이 이후로도 이제 계속 저한테 보내는 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거 하고 있다고 막 자랑하더라고요. 예, 그 20년 전에 이제 평년번인데 지금 상당히 높은 분이 되셔가지고 이거 하고 있어요. 제가 창조과학 강의한다고 알면 아마 기절 초풍할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저는 창조과학 사업을 안 했으니까 창조과학을 그래도 지지했지만 그렇게 뭐 심각하지 않았어 했는데 지금 거기서 제가 일한다면 갈등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진화가 많고 당연히 외계 그러니까 외계에 우주인이 있다 이런 생각은까지는 안 합니다. 여기 과학자들이. 근데 외계에도 어떤 뭐 진화가 일어나서 어떤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는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걸 이제 에스트로바이올로지 이렇게 그러니까 우주 생물학 맞죠? 에스트로바이올로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뭐 에스트로바이올로지, 에스트로피지시스 이런 거 하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하고 제가 일을 했거든요. 요 여자는 이제 요 사람은 이제 그 optics 엔지니어구나. 하여튼간에 그렇고. 근데 지금 가서 일을 하려면 굉장히 이제 갈등하면서 일을 할 것 같아요. 잘 나왔죠? 네, 잘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한국 고1 교과서에 외부 은하와 우주 팽창, 우리 은하의 구조 뭐 쫙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별과 외계 행성계
외부 은하와 우주가 아주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이쪽을 택하면 아마 배우는 모양이에요. 여기 학생들 안 택했네. 잘한 것 같아요. 뭐 배웠어요. 일단 다 지나가면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솔직히 이걸 고등학교 때 왜 배웁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고등학교 때 이런 거 배우는 거. 이런 거는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가서 전공을 할 때 배우면 충분해요. 근데 이거를 고등학교 때 왜 배워? 이걸 왜 외워서 시험을 봐야 되나?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걸 이렇게 한다. 잘했어.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아까 왜 이제 별의 어떤 성분 알고 뭐요? 왜냐면 이 제임스 웹이나 망원경으로 보면 그 별을 돌고 있는 행성 있잖아요. 지구 같은 그 행성에 있는 대기의 성분까지 알아요. 신기하죠. 어떻게 하냐면 그것도 이제 좀 운이 좋아야 됩니다. 왜냐면 별이 있고 이 별 주위를 정확하게 우리 망원경으로부터 이렇게 패럴렐하게 돌아야 돼요. 이렇게 돌고 있으면 못 봐요. 그렇게 돌다가 잘 보세요. 돌다가 삥 돌아서 오다가 이 태양의 요 면하고 요 대기하고 딱 그 다음에 우리의 시선하고 딱 같은 일렬이 되면 그죠? 일렬이 되면 그 태양 빛이 이 별의 빛이 이 대기를 통과해서 오죠. 그러면 대기에 태양 빛이 흡수가 되겠죠. 그럼 그 대기에 있는 성분에 따라서 흡수하는 그 업소옵션이 많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걸 분석하면 뭘 알 수 있어요? 성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압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네요. First Direct Emission 검사. 한국말. 한국말 안 했네요. 이거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2020년이거든요. 3년 전인데 First Direct Imaging 뭔 소리예요? 직접 관측을 처음 한 게 언제예요? 2023년. 직접 관측을 뭘 했냐면 두 개의 Giant Exoplanet. Giant Exoplanet이 뭐냐면 우리 목성이나 목성보다 큰 그러한 것들이 두 개가 이제 돌고 있는 그리고 태양 같은 스타를 처음으로 봤다. 자, 처음으로 봤다. 이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걸 이제 코로나 그래프라고도 그러고 이제 optical 널링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전구가 있는데 전구가 너무 밝으면 이제 주위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전구를 보면. 근데 전구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손가락 가리면 그 옆이 보이죠? 맞아요? 똑같은 거예요. 별이 딱 있으면 그 별빛의 이 가운데를 딱 가려버려요. 그러면 이 옆에 있는 게 조금 더 보이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2004년에 아무 일이 없었고 2006년에 아무 일이 없다가 2010년에 아무 일이 없다가 2012년에 뭔가 보인다. 이게 드랙 이미징 이런 거예요. 얼마나 잘 보여요? 생각보다 잘 안 보이죠. 네? 생각보다 잘 안 보이죠. 근데 이런 거에 대기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스펙트럼을 보니까. 하지만 사진은 못 찍어요. 사진은 그냥 이렇게 동그란 거 하나 찍는 거예요. 그 이상 못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더 할 겁니다. 여기도 비슷한 얘기.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컴포짓 이미지거든요. 이거는 이제 무비가 아니라 여기 보면 2009년부터 해서 쫙 찍은 거를 이렇게 보니까 이 별들 이렇게 4개의 목성 같은 거대한 이제 플래닛이 돌고 있는 거 이걸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아까 거꾸로 생겨가지고 계속 거꾸로 있는 거. 이게 뭐냐면 20AU가 뭐냐면 Astronomical Unit. 뭔지 아세요?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 이 선이 지구에서 태양까지 20배 거리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멀리 있죠? 그죠?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 20배가 넘고 이건 한 30배 되겠네요. 이것도 지구의 태양까지 한 5배. 그러니까 이거 한 목성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한, 그죠? 해왕성 뭐 이상 되겠죠? 자, there's a catch. 뭐냐? there's a catch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모르는 게 있었죠. 바로 이제. 자, 주피로입니다. 주피로가 뭐죠? 목성. 목성에 이거는 북극, 이건 남극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구에서는 못 봅니다. 지구에서 옆에밖에 못 보는데 우주선을 글로 보냈어요. 빙빙빙 돌면서 촬영을 다 해서 이제 탐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성에 지구를, 벌써 보여줬네. 목성에 지구를 집어넣으면 지구가 몇 개 들어갈까요? 네? 이거 제가 보여줬으니까. 마치 맞춘 것처럼 막 얘기하는? 1300개. 1300개. 엄청 크죠? 엄청 크죠? 자, 목성 엄청 커요. 근데 이게 발견된 거 보세요. 이게 뭐냐면 플래닛 매스예요. 그래서 지금 발견된 아까 뭐 보여준 거 이런 거 이뤘어요. 헐큘리스 B 이런 거. 플래닛 매스가 주피터의 20배예요. 19배, 14배. 제일 작은 게 주피터가 8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커야지 이 정도 보이는, 잘못했네. 무지무지하게 커야지 이 정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같이 생긴 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볼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점으로도 못 봐요. 뭐는 볼 수 있어요? 스펙트럼은 볼 수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제가 아는 아마 이거 말고 딴 것도 있는데 제일 잘 나온 사진, 가장 선명하게 나오는 엑소플래닛, 외계 행성. 이게 이제 코로나 그래프로 가린 거고요. 옵티컬 널리고. 실제 별은 요만하겠죠? 상당히 가까워요. 그죠? 여러분 그 수성이 태양하고 굉장히 가깝잖아요. 수성, 우리 은하계. 그죠? 아마 이게 그 수성보다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런 행성들에는 보통 비가 내리는데 어떤 비가 나냐면 아이런 클라우드가 있어갖고 아이런 레인이 내려요. 비가 내리는데 철이야, 철. 무섭죠? 증기인데 철이야, 철. 이런데 이렇습니다. 워낙 뜨거워서. 지옥 가면 이런 데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궁금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자, 그러면. 그러면 여태까지 이제 좀 망원경 후져서 그렇고, 제임스 웹이 나와버렸잖아요. 어쩔 거예요, 그죠? 제임스 웹이 나오는데. 훨씬 잘 보이지 않을까요? 회계 행성을 선명해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제임스 웹이 나왔으니까. 아까는 좀 희미하게 보였지만, 제임스 웹이 나왔으니까. 어떨 것 같아요? 선명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어떻게 가 똑같았죠? 분위기를 보니까 좀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 이제 제임스 웹이거든요. 잘 보시면, 요게 그 외계 행성이에요. 이 별은 뭐냐면 실제로 별인데 가린 거예요, 지금. 가리니까, 안 가리면 안 보여요. 왜냐면 별이 밝으니까 이만큼 밝게 나오니까. 근데 요거 가려버리니까, 그죠? 이만큼 가린 게 보이죠, 까맣게. 그러니까 요게 별, 이게 뭐예요? 외계 행성. 얼마나 잘 보여요? 아까는 별 차이가 없죠? 학생 맞았어. 맞죠? 별 차이가 없어요. 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거 마찬가지. 잘 안 보이죠? 여기 별표가 실제로 그 스타예요. 별. 그 다음에 이제 행성이고. 생각보다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못 봅니다, 이렇게. 이건 뭐죠, 근데? 이건 Discovery Alert 해가지고, A Rocky Super Earth in the Habitable Zone 있습니다. 이건 뭐죠? 이런 사진은 어떻게 얻었을까요? 사진일까요? 그림일까요? 그림이다. 사진은 없다. 이거? 다 그림이다. 사진 없어요. 이거는? 다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발견을 하는지. 못 본다며. 못 보는데 어떻게 발견을 해? 그래서 어떻게 발견하는지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것도 다 고등학교 프로그램에서 있는 겁니다. 네 가지 방법 중에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트랜짓. 트랜짓이라고 이건 뭐냐면, 전구가 있는데, 전구를 우리가 손가락을 이렇게 아주 빙빙빙 돌면, 전구 앞을 손가락에 가리면 광도가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었죠? 그렇게 해서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광도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푹 내려갔으니까, 이게 얼만큼 내려가고, 얼만큼 지속되고에 따라를 우리가 측정을 해보면, 이 별에 대해서 이 행성의 크기가 얼마고 어느 속도로 돌고 있고 뭐 이런 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고, 이러한 시그널을 또 분석을 하면 거기에 또 어떠한 대기가 있고 이것까지 또 한꺼번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제임스 웹. 옛날에는 이렇게 한꺼번에 못 알았는데 지금은 제임스 웹을 이런 걸 다 할 수 있고 마찬가지 다 할 겁니다. 실제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실제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여기 보면.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받는 건 여기 이제 보라색으로 점점점 있잖아요. 이런 겁니다, 실제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엑소플래닛에 뭐 이제 워러가 있고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레이디어 글라스라고 해서 아까 이제 도플러 효과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 태양을 이렇게 지구가 돌고 화성이 있고 뭐 금성이 있고 하는데 태양이 사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돌면 태양이 조금씩 흔들리거든요. 근데 태양이 워낙 크니까 상대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만일 별하고 이 별을 도는 행성하고 크기가 아주 큰 차이가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둘이 같이 돌아요. 그래서 그렇게 둘이 같이 돌 경우에 둘이 같이 돌 경우에 이 엑소플래닛이 도는 것 때문에 이 별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이 별이 흔들릴 때 우리 쪽을 향해서 왔다가 우리 쪽으로부터 멀어졌다가 이렇게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적색 편의를 가지고
아, 이만큼 흔들리니까 이만큼 흔들리려면 이 별을 도는 얘는 어느 크기에 어느 위치에 어떤 속도로 있겠구나.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좀 불확실하죠? 그런 겁니다. 그게 다예요. 자, 그러면 이건 뭐죠? 자, 이것도 여러분 한번 이게 사진일까요? 그림일까요? 한번 맞춰볼까요? 상세 1번 사진, 100% 사진. 2번 95% 사진. 3번 3%만 그림. 4번 관심 없습니다. 자, 1번 100% 그림. 100% 사진, 소리. 1번 100% 사진. 2번 95%만 그림. 사진이라고 했어요? 아, 헷갈려. 1번 사진, 2번 95%만 그림이고 5%만 사진. 3번 난 관심 없다. 자, 세 개만 하자. 자, 1, 2, 3을 한번 해보세요. 시작. 2번. 2번 95%, 3은 나 관심 없다. 2번 95%가 제일 많네. 아니, 왜 95%죠, 근데? 그래도 좀 뭔가 답이 있을 것 같아서. 오케이, 한번 볼게요. 그림이에요. 100% 그림이에요. 100% 그림. 이거는 100%. 자, 보세요. 왜냐하면 아까 그 제임스 웹으로 보면 뭔가 이렇게 보이지, 거기에 이 행성들이 어떤 모양인지 어떤 색깔인지 알 수가 있어요? 전혀 알 수 없는 거죠. 어떤 텍스처로 되어 있고요. 뭔가 텍스처가 한번 있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질감. 이 질감들이 있겠잖아요. 알 수가 있어 없어요? 아까 그 제임스 웹 보면 몰라요. 그럼 이건 뭐예요? 100% 상상도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나사에 예전에 저랑 같이 일하던 후배인데, 한 10년 후배인데, 한 5, 6년 전쯤에 이제 가서 제가 만난 거예요. 한 10몇 년 만에 만난 거죠. 10년 넘게 있다가. 근데 이제 같이 일할 때는 예술 안 믿었는데, 이제 결혼하고 예술 믿은 거예요, 이 친구에서. 오, 이 교회 다녀? 그럼 이거 한번 볼래? 하면서 제가 이 부분에 이제 강의한 걸 보내줬거든요. 이거 다 이제 그림이고요. 네,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이 사람이 시험 받아서 온 거야. 씩씩씩거리면서. 형님, 이게 다 그림이라고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고 이제 쓰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뒤로 연락을 했죠. 이거 가지고 이제 얘기가 없어요. 이 사람이 일하는 그 건물이 맞은편에 이런 거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있는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만나고 막 같이 일도 하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사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과학자 아니에요. 나사에서. 그런데도 몰라요. 왜냐면 자기 분야 아니니까 같이 옆동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는데도 당연히 이렇게 하겠니까, 이게 이제 뭐 속인다, 사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하나 따져보지 않으면. 저는 이제 이게 그림이다 아니다를 뭐 가서 막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하나 따져보면 사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일 수가 없어요. 다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나사 다녀도 모르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사 다녀서 그 옆에서 일하는데도 모른다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야? Two super Earth, maybe one mostly water.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게 Exoplanet Exploration이라는 또 웹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요새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이거 거기서 제가 캡처한 거고요. 며칠 한 일주일 됐나? 언제 하셨지? 한 달쯤 됐구나. 한 달 전에 제가 캡처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발견된 게 엑소플래닛 5,445. 많이 발견됐는데 어떡하죠? 근데 아까 어떤 게 발견됐다고 그랬어요? 엄청 큰데 막 이만하게 막 흰구리하게 뭔가 생긴 거 보잖아요. 그죠? 아니면 아까 레이디오 빌라터리 가지고 보거나 아니면 트랜짓 방법. 그죠? 간접적으로 보거나 직접 보면 그냥 점 같은 거 하나 보이는 거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발견한 게 5,445개. 그래서 이렇게 쫙 있어요. 여러분 다 볼 수 있어요. 엑소플래닛 한번 쳐보세요. 엑소플래닛 익스플로레이션 다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이제 두 가지 방법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트랜짓하고 레이디오 블라스터. 그래서 이 트랜짓 보면 여기 노란 거. 그 다음에 레이디오 블라스터가 여기 파란 거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의 목성을 찍어보면 여기 있어요. 그 뭐냐면 목성의 이게 동전 주기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목성의 크기가 지구의 뭐 한 100씩 이렇게 되거든요. 목성이. 그럼 목성보다 작은 거, 목성보다 이제 올비럴 주기가 짧은 건 많은데 목성보다 작으면서 짧은 거는 별로 없네. 하여튼 그렇고요. 지구는 자, 지구가 이거든요.
왜냐하면 365일 공전주기, 그죠? 밑에 x축, y축은 지구의 매스가 1이잖아요. 그지? 1로 하고 있는 거니까. 요게 지구예요. 자, 지구와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네? 어떡하죠? 없어요. 그래서 이 발견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측정 방법 자체가 우리 지구는 태양하고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봐도 저기 태양이 저 멀리 있고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지구가 태양을 가린들 별빛이 얼마나 가려지겠어요? 그 태양빛이? 많이 안 가려질 거 아니에요. 힘들어요. 이게 되려면 가까워야 돼요. 아니면 커야 돼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월드 2.0 뭐 하는데 거의 발견될 확률이 없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근데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발견이 안 된다고 없는 건 아니죠. 우리 기술이 발전이 안 돼서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건 뭐 발견됐다 어쩌다 하는데 실제로 이제 발견된 적이 없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는 거고요. 넘버 원. 넘버 투는 발견이 안 됐지만 미래에 더 기술이 발달하면 발견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근데 발견된다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구라는 게 워낙 특별해요. 예를 들어서 이 별들의 이제 크기 쭉 있거든요. 그런데 태양은 굉장히 안정된 별이에요. 이렇게 별에 대한 걸 쭉 관측해보면 태양만큼 안정돼서 왜냐면 다른 별들은 막 가만히 있다 확 폭발하고 그래가지고 뭐가 뭐 확 코로나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별들을 도는데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태양은 굉장히 안정됐다고 그러고 예. 뭐 이렇게 뭐 코로나가 있지만 다른 별들에 비하면 굉장히 얌전한 겁니다. 얌전.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 위치도 굉장히 정확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진 것도 예를 들어서 뭐 햇빛이 골고루 비치는데 기울기가 더 크면 계절 변화가 극심해져가지고 아주 살기 힘들어지고요. 우리가 이제 막 어디 막 북극에 사는 것처럼 될 수도 있는 거죠. 기울기가 작아지면 적도는 타고 극지방은 얼어요. 우리가 23.5도를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평소에 23.5를 잘 좀 묵상을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전도. 자전 속도가 느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느려지면 낮밤에 기온차가 심하겠죠. 빨라지면 태풍 등 기상이변이 굉장히 심하게 돼서 이것도 최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그 다음에 태양에서 엄청난 그 에너제틱 파티클이 와서 우리가 그거 맞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뭐 엑스레이 같은 거 찍고 방사능 뭐 얘기하잖아요. 방사능 매일쯤 어떻게 돼요? 죽죠? 매일쯤은. 태양에서 매일매일 와요. 근데 우리 안 죽잖아요. 왜 안 죽어요? 대기가 막아주고 자기장이 막아줘요. 그래서 우리를 이런 거대한 그런 태양풍으로부터 막아주는 거대한 자석이거든요. 지구가.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기하게 여러분 이제 개기 일식 이런 거 생기면 달의 그림자가 태양을 정확하게 가리잖아요. 왜냐하면 달하고 태양의 크기 차이가 대략 400배 되고요. 그 다음에 태양의 거리와 달과 지구와의 거리가 대략 400배 돼요. 대략 맞기 때문에 딱 가리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딱 맞죠? 하나님 이렇게 디자인을 하실 거예요. 신기해요. 그죠? 그 다음에 공전주기, 자전주기가 왜 어긋나죠? 그래서 양력, 음력 얼마나 우리가 고생해요. 그것 때문에. 그죠? 네? 근데 이게 만일 딱 맞아 떨어진다. 30일 딱 맞아 떨어진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럼 과거의 역사에 이제 지금은 언제 어디서 개기일식이 일어났다는 이런 그 과거 역사의 기록이 있는 거 가지고 연대라든지 과거의 그 역사 문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 걸 알 수가 없게 돼요. 맨날 똑같으면.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일부러 어긋나게 만들어 두신 겁니다. 우리가 좀 고생을 하긴 해요. 음력 때문에. 그죠? 그거 빼놓고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그래서 이 생명체를 위해 한 미세 조정을 생각하면 아무리 뭐 월드 2.0이 발견된다고 해도 이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확률을 찾으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수학적으로. 그래서 우리 태양계에만 이런 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아는 뭐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을 빼고도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큰 이런 돌덩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왕성보다 큰 돌덩이가 사실 많은 걸 몰랐죠.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태양계를 돌고 있어요. 근데 엉망해요. 그냥 다 돌들이고 지 맘대로 돌고 이 지구처럼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게 돼 있는 데가 아예 없어요. 거기 이주해서 산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나 이제 그 화성을 이제 뭐 거기 가서 뭐 핵폭탄을 터트린다, 뭐 해서 뭘 바꿔서 이거는 이제 상상이고, 설사 그렇게 된다고 그래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머스크가 이제 큰 스타워십 만들어서 왜 거기 막 수십 명 들어갈 수 있게.
근데 한번 가려면, 왜냐하면 지금도 화성 가는데 7개월 걸린 거네. 그것도 나사가 2년마다 이제 우주선을 발사하는 이유가 화성하고 지구가 가장 가까워지는 주기가 대충 2년 돼요. 그때 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 가는 게 7년인데, 그것도 이제 그 지구가 이제 왜 적도 부분을 발사한다고 그랬잖아요. 뭐 아니면 플로리다를 발사하면 지구가 도는 그 속도의 돌팔 매질을 이용해서 속도를 올리는데, 속도를 또 너무 올리면 이 가속 때문에 이제 사람이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사람을 태우면. 그러니까 빨리도 못 갑니다. 그러면 만일 다른 별로, 아니, 그러니까 화성만 해도 7개월, 뭐 10개월 자, 10개월 말해서 10개월 동안 이러고 앉아갖고 안 될까? 거기도 10개월 동안 산소 마스크 쓰고, 아이고. 이게 계산적으로 가능한 거지 실제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로봇은 많이 보냈지, 그죠? 로봇은 보냈는데 사람이 가는 건 그렇게 간단한데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그래도 이게 지구에서 정말 난 살기 싫어, 좀 문제가 있는 이런 분들을 갈 수 있을지 모르겠고 정상적인 사람이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얘기 좀 이따 좀 할 겁니다. 그래서 미세 조정 있고, 아이고 거꾸로 거든요. 그래서 결국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45장 18절 시작. 아멘. 그렇죠? 사람이 거주하게 지었다는 거죠. 지구. 그러니까 뭐 월스 2.0이 됐다, 뭐 외계 행성을 찾았다, 여러분이 너무 있고, 아 찾았구나, 뭐 비스무리한 게 비슷한 위치에 있는 이런 게 있나 보다. 그걸 보면서 역시 외계에는 있겠지 걱정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것도 하나 얘기할 건데요. 그 다음 주제는 뭐냐면 우주를 바라보는 신앙.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우주에 이제 별들이 있고 은하들이 있고 하잖아요. 이제 이거 관련된 건데, 항성 간의 우주여행 생각해보죠. 이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 집단이 이제 알파 센츄리 뭐 이쪽 있다 그랬죠? 4점 몇 광년. 빛으로 4년 가는 거리잖아요. 빛으로 4점 몇 년.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막 일론 머스크가 정말 성공을 해가지고 굉장히 큰 우주선을 만들어서 기술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막 대대로 애를 낳아 기르면서, 왜냐하면 빛의 속도 10분의 1만 해도 50년 걸리잖아요, 가는데. 계속 애 낳아 기르면서 이제 거기서 학교도 만들어 하면서 가야 돼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주여행이 가능할까? 네? 하여튼 정신 나가서 그러다고 쳐요. 뭐 애를 낳아서 계속 뭐 대대로 해서 뭐 50년, 100년 걸려서 간다고 치자고요. 가능할까요, 그게? 기술적으로. 지금 구실적인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생각해보면 산술적으로는 될지 몰라요. 애를 계속 낳으면서 거기서 그 지구에 살기 싫어서 나 우주선에서만 있어야 되는 성격을 갖고 있어서 뭐 이래서 거기서 또 애 낳고 거기서 식물 기르고 뭐, 예? 뭐, 이러면서 간다고 쳐요. 오케이. 근데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치고, 그럼 가능할까요? 왜냐면 어떤 제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리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에너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번 여러분의 그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할지도 모른다, 잘 모르겠다. 1, 2, 3, 4입니다. 항성 간의 우주에, 왜냐면 여기 가능하다가 되면, 그리고 진화론이 맞다고 생각하면 UFO가 발견되면 그게 외부에서 오는 외계인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일 진화론이 맞아도 항성간의 우주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면 UFO에 외계인이 살 수가 없겠죠. 설사 외계인이 있어도. 그런 얘기거든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알고 싶어요. 그래서 1, 2, 3, 4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할지 모른다, 잘 모르겠다, 날 건들지 마라. 자, 1, 2, 3, 4 중에 시작! 2번. 다 2번이야. 2번. 불가능하다. 분위기 보니까, 1번도 있었어. 땡큐. 그렇죠? 4번. 오케이. 4번. 2번도 1번 있고, 4번 있고, 땡큐. 대부분, 여기 3번. 오케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대다수가 2번이었죠. 오케이. 좋습니다. 솔직히 나는 좀 3번, 1번, 4번 누른 분들이 더 좋아요, 저는. 정답은 2번이지만, 정답만 맞추면 재미가 없잖아요. 좀 틀려줘야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주 잘하셨어요. 자, 왜 2번인데 왜 2번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이것을 그래서 한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배우는 정도 레벨로, 고등학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중학교 물리 시간에 배우는 수식 있죠. 그거 가지고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왜 불가능한지. 자, 지금
1970년대 발사를 한 우주선 2개가 발사해서 지금 태양계 밖을 빠져나갔어요, 드디어. 한 50년 됐죠, 그죠? 그게 이제 보이에저라고 해요. 보이에저 1, 보이에저 2. 그게 이제 속도가요, 빛의 속도가 767 마일 per hour거든요. 제가 마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속으로 하면 어떻게 돼? 한 1000 좀 넘겠네요, 그죠? 그런데 이제 보이에저의 속도는 왜? 38,000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빠른 거죠. 40배, 50배? 그죠? 빛의 속도에. 엄청난 빠른 속도가 있어요. 자, 이 속도로 갈 때, 지금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뭐라고 그랬어요? 알파 센츄리 시스템이잖아요. 그 센츄리 시스템까지 가는데 얼마큼 걸릴까요? 이 속도로. 수학 잘하는 학생이 막 돌려갖고. 접수가 돼 있었어요? 저 질문이? 질문이 뭐냐면, 지금 보이에저의 속도가 38,000 마일 per hour인데, 이 속도로 알파 센츄리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객관식으로 해야겠네. 객관식이 여러분 저기 익숙하죠? 자, 1번 100년, 2번 1000년, 3번 만년, 4번 날 건들지 마라. 자, 1, 2, 3, 4 중에 100년, 1000년, 만년, 날 건들지 마라. 1, 2, 3, 4 중에 하겠습니다. 시작. 손가락. 2번, 3번, 4번도 있고, 날 건들지 마. 2번, 네, 2번, 3번, 오케이. 2번, 3번도 있고, 날 건들지 마도 있고 있습니다. 다 틀렸는데, 어떡하지? 자, 정답은 7만 년. 7만 년이 아직 안 썼네요. 이거 다음에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요, 보세요. 이 알파 센츄리가 4.36인데, 제가 이거 할 때마다 헷갈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이게 알파 센츄리 시스템인데, 여기에 보면 알파 센츄리 A가 있고 B가 있고 그래서 알파 센츄리 A까지의 거리가 아마 이건 것 같아요. 4.36. 근데 그거보다 조금 가까운 지구로부터 가까운 데 있는 게 이제 프록시마라는 거예요. 프록시마 센츄리. 요게 4.2광년이에요. 여기 써있죠. 4.24. 이게 제일 가까운 겁니다. 여기까지 가는데 계산을 해보면 7만 년, 약 7만 년 걸려요. 7만 년이면 좀 너무하죠. 이건 뭐 배대로 애기 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네, 좀 양해 부탁합니다. 사탕을 좀 먹으면서 목이 아파서 사탕이 하나 떨어졌어요. 7만 년. 이야. 그럼 우주선을 기술이 발달하면 우주선이 10배 빠르면 100배 빠르면 100배 빠르면 700년인데 그래도 안 돼. 100배 빨라도 700년이에요. 1000배 빨라야지 이제 70년인데. 그러니까 1000배 좀 넘어가면 이제 빛의 속도의 한 10 몇 분의 1 되거든요. 근데 이제 빛의 속도의 10분의 1, 뭐 5분의 1이라면 상대성 이론이 적용돼야 돼요. 왜냐면 거기에 이제 우주선 시간 흐름이 달라지니까요. 계산이 너무 어렵고 제가 이제 그 정도 시각 실력이 안 되니까 상대성 이론을 적용시키지 않고 대충 할 수 있는 게 한 빛의 속도의 10분의 1까지는 그냥 일반 계산으로 해도 비슷하게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어떻게든 우리의 기술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우주선을 빛의 속도의 10분의 1 속도까지 올릴 수 있는 기술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정을 해요. 그러면 최대한의 속도로 가면은 한 50년이면 가는 거예요. 맞죠? 쫙 엑셀러레이트 해가지고 빛의 속도의 10분의 1까지 가서 쭉 가다가 디스텔러레이트 해야 되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냐. 그렇게 하면 대략 한 50년 걸리는 거예요. 아무리 우주선이 커도 여러분 우주선 안에 50년 동안 살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일이 아니죠? 도리도리하네. 나도 도리도리. 동감해요. 도리도리. 정신 나갔다고 쳐요. 간다고 쳐요. 자,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아니냐를 봐야 되거든요. 자, 빛의 속도의 10분의 1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게 뭐냐면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우주 정거장에 뭔가가 와서 부딪힌 거예요. 근데 뭔가가 부딪혀가지고 우주 정거장 유리가 뭐 방탄 유리거든요. 강화 유리. 그냥 우주 밖에 있으니까. 그냥 유리가 아닌데도 거의 산산이 조각이 나서 큰 사고가 날 뻔한 일이 있었어요. 저거 부딪힌 물체가 뭘까요? 아시는 분? 페인트 조각이에요. 페인트 조각. 다른 우주선에서 떨어져 나온 페인트 조각 나플라풀. 그게 부딪혀졌어요. 왜 그래요? 워낙 속도가 서로 다르니까. 왜냐면 속도가 이제 그 에너지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빛의 속도가 우리가 10분의 1이니까 엄청난 속도로 가게 되면 눈송이 하나만 부딪혀도 TNT 사건인데 TNT 사건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최소한 이 건물 하나 폭삭 이제 주저앉게 할 수 있는 거예요. 1kg짜리 부딪히면요 수소폭탄. 무슨 소리냐? 아무것도 부딪히면 안 돼요. 가다가
엄청난 속도로 갈 거 아니에요. 지금 빛의 10분의 1, 그죠? 딱 하는데, 먼지 하나 붙이면 그날로 끝이에요. 그냥 눈송이 하나 붙어 있으니까, 눈송이 하나. 자, 이게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기 눈송이 하나 있다 그럼 멈춰야 되잖아요. 그거 보겠습니다. 멈춰야 되는데, 멈춰야 되거든요. 지금 왜 누가 이랬지? 이건 이제 브레이킹 디스턴스라고 해요. 브레이킹 디스턴스 뭐냐면, 사슴이 있네? 그래서 이게 멈춰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이만큼 더 나가죠. 그죠? 그게 이제 브레이킹 디스턴스인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요. VT 플러스 1 over 2 AT 스퀘어거든요. 그래서 여기 T는 제가 이제 여기는 안 넣었는데, 빛의 속도의 10분의 1까지 이제 속도를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속도를 올리는데, 한꺼번에 확 올리면 다 죽어요. 그죠? 왜냐면, 여러분 탑건 보면, 매브릭 보신 분, 영화. 그건 안 보셨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청룡열차 뭐라고 그러죠? 롤러코스터 타보신 분. 다 타봤잖아요. 여러분, 내려갈 때, 하면서 내려가잖아요. 그때 G가 한 3 되는 거예요, 3. 그러면 그 G로 여러분 한 1시간 있을 수 있어요? 하잖아, 벌써. 그죠? 안 돼요. 네, 돌아가십니다, 그야말로.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특공 훈련을 받아서 다 우주 비행사가 됐어요. 그러면 훈련을 받거든요. 견딘다고 쳐, 1시간. 아니면 하루 종일 견딘다고 쳐요. 그러니까 3G 이상 가지 않도록 엑셀러레이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속을. 그렇게 하면 걸리는 시간이 요거예요. 요게 이중감을 그래요. 여러분 계산해보세요. 몇 주 됐나, 몇 주. 몇 주 동안 계속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올라갈 때 힘들지만 여러분 청룡열차 탈 때 내려갈 때가 더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디스텔러레이트 되는 게 훨씬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하다고 굉장히 양보한 거죠? 그게 가능하다고 가정을 하고 그 시간이 요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속도 A는 9.8입니다. 9.8. 그거에 3G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3 times 9.8. 그렇게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104 AU. 저게 AU가 뭐라고 그랬어요? Astronomical Unit.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태양에서 지구의 거리. 그러면 사슴이 있네가 아니라 저기 눈송이 하나 있네. 그럼 눈송이를 피해야 되잖아요. 브레이크를 빡 밟으면은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의 100배 정도 더 가야지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발견하려면 스타트랙이라는 거 영화 본 적 있어요? 보면은 롱 레인지 센서 해가지고 맥광면 바깥에 있는 이제 눈속이를 디텍트 해가지고 어떻게 하잖아요. 그 정도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맥광면 뒤에 눈속이 하나 있어. 지금 멈춰. 이러면 저게 가능해요. 그럼 이제 스위치로 이러면서 이제 그죠? 지구 태양 거리 100배를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가능해요 이게? 안 돼요. 네. 왜냐면 우주 먼지가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속도로 가면 항상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브레이크는 오빠 튼튼하게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튼튼하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닌 게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어도 눈송이 하나가 TNT 4톤이면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어도 눈송이가 아니라 이렇게 티끌 하나 있으면 어떻게 돼요? TNT 1000톤. 그러면 여기 남원 하나에 TNT 1000톤 하면 그러니까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어도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튼튼하게 만들어도 그 충격 때문에 안에 있는 사람은 어차피 다 짜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안 돼요. 그거는 튼튼하게 만든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그러면 멈추면 안 되니까 피하면 될 거 아니냐. 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3G로 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죠? 그거를 견딘다고 쳐요, 또. 자, 그걸 견디는데 계산을 또 해볼 수 있거든요. 그게 R² over A예요. 보면 이게 뭐냐면 트는데 반경이 있죠. 반경이 R이거든요. R을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200AU예요. 무슨 소리예요? 못 틀어요. 이게 워낙 빠르기 때문에 왜냐면 이거보다 빨리 틀면은 막 100G, 1000G 되면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서 사망일 것이에요. 납작하게 돼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명을 유지하면서 돌려면 맥시멈 3G인데 못 피한다니까요. 그래서 못 멈추고 못 피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못 멈추고 못 피하지만 된다고 또 쳐요. 너무 양보를 많이 해요. 된다고 쳐. 그럼 어떤 문제가 또 생기냐면 된다고 쳐도 또 문제가 있어요. 에너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제 10톤짜리 왜냐면 아폴로 달 착륙선이 한 15톤 되니까
요거보다 좀 작게 만들었다고 쳐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요거 훨씬 높아요. 100톤인가 뭐 훨씬 넘습니다. 훨씬 작은 거예요. 요거를 빛의 속도 10%까지 이르게 하려면 이제 에너지를 왜냐면 아까 그 제임스 웹 보면은 이만큼이 다 로켓이고 요 끝에가 하나가 페일로드에 모든 걸 집어넣잖아요. 지구만 빠져나가는데 그만큼 연료가 들잖아요. 속도가 빛의 속도 10분의 1이라면 멈춰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거의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빛의 속도의 10%까지 프리즈를 하면서 그러려면 10% 하는 그 2.5주라고 그랬나? 10주라고 그랬나? 그동안 계속 가속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동안 계속 하면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들어간 에너지가 문제예요. 계산해보면 그냥 운동 에너지예요. 그네릭 에너지라고 해서 E equals 1 over 2 mv square인데 4.5 곱하기 10의 18승 줄인데 이거는 이제 어디 웹사이트에 찾아보니까 지구 전체 인류가 소비하는 이게 뭐 580밀리언 테라줄인데 계산해보니까 지구 전체 인류의 2.5주간의 에너지 소비에 해당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이 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대략 뭐 2.5주가 될지 3주가 될지 뭐 1주가 될지 대략 오시라고 주성해요. 이런 에너지 존재하지도 않아요. 이 에너지 문제 때문에 이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면 속도를 줄이면 되지. 그럼 가능해요. 10% 하지 말고 0.1%. 근데 문제는 0.1% 하면 거기까지 가는데 4,000년 걸리는데 안 되지. 그런 문제가 이제 굉장히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안 됩니다. 그 우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우주의 이런 우리 멀리 있는 별들 은하들은 우리가 지구에 살면서 별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익스플로어하게 창조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익스플로어할 수 있는 화성, 우리 태양계 넘어가는 거는 물리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경을 보면 뭐 만드신 이유가 써 있는 거예요. 낮과 밤, 그 다음에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다. 이게 성경적으로 보는 이 우주를 보는 시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UFO는 다른 별에서 온 것이다. 1, 2, 3, 4. 시작. 4번. 잘 모르겠다. 2번. 2번 바꿨어요. 4번. 네. 잘 모르겠다. 아직도 잘 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설명한 거로 오면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거.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 보면 불가능.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거는 이제 뭐 이렇게 무슨 성경 얘기가 아니니까 수업 시간에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리과 학생들한테 제가 요 얘기 했어요. 했더니 교수님 뭐 이제 프로페서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질문하는 게 그 뭐 웜홀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뭐 그래서 아니 그거는 저기 공상과학이고 우리가 공상과학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설명 못할 게 어디니 다지.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아는 그 지식의 한도 내에서 미래에 될 수 있는 어떤 기술의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할 때 될 수 있는 것만 얘기해봐라. 돼야 안 되니까 안 된다고. 물리과도 전공하는 미국 학생들도 인정을 했어요. 안 된다고. 네, 안 됩니다. 불가능해. 그래서 뭐 UFO 그럼 뭐야? Unidentified Flying Object. 미확인 비행 물체. 끝.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광학 현상일 수도 있고, 뭐 중국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만든 비밀 이런 걸 수도 있고, we don't know. 하지만 거기에 외계인이 타 있는 건 아니에요. 넘버 2, 넘버 1. 진화론 자체가 우리는 안 믿으니까 외계인 없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 왜냐하면 외계인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외계에도 가가지고 또 그 제2의 예수, 제3의 예수, 뭐 아담 투 아담 3, 뭐 마리아 투 마리아 3,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네. 그런 문제가 생기고. 넘버 2, 설사 진화로 해서 외계인이 있어도 못 와요. 지금까지 말한 물리적인 제약 때문에. 됐죠? 그래서 UFO 막 뉴스 나온 게 너무 힘들었어요. UFO는 그냥 UFO예요. 끝. 뭐 외계인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건 좀 어렵죠? 재밌죠? 네. 자, 그래서 우주를 바라보는 우리 신앙에 대해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사에서 이제 2020년에 또 이제 우주선 2년에 한 번씩 한 번은 올비럴, 한 번은 착륙선 이렇게 보내거든요. 한 번은 랜더, 그 다음에 이제 올비럴 이렇게 2년. 근데 2020년에 이 퍼시비어런스 로버를 해가지고 이제 또 했죠. 그래서 이걸 하면서 거기에 목적,
Searching for Ancient Life 이렇게 썼거든요. 이걸 가지고 어떤 블로거가 한숨 더 썼어요. 이렇게 쓰더라고요. 자, NASA's Mars rover is about to land in the perfect place to hunt for alien fossils. 외계인의 화석을 찾기 위해서. 해도 너무하지 않아요? 이게 2020년이고요. 2021년에 나온 거고요. We appear to have a beautiful morning here for a flight to the moon. 지구라는 세상 밖으로 나가본 사람은 소수다. 그 주인공들이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For all the people back on Earth, the crew of Apollo 8 has a message that we would like to send to you. 1968년 크리스마스 이브, 아폴로 8호가 달 저편의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And the earth was without form. 승무원이었던 보먼과 로벨, 앤더슨은 최초로 지구가 보이지 않는 곳에 가본 사람들이다. 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And God saw the light. That it was good. 우주선이 달의 어두운 쪽으로 벗어나자 지구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우주의 하나뿐인 푸른 행성 같았다. 승무원들은 공허한 우주에 홀로 존재하는 듯한 지구를 보고 지구인들에게 창세기를 들려주기로 했다. And God called the dry land earth, and the gathering together of the waters called he seas.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이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뭐 나사가 뭐 지금도 뭐 유명하다고 그러지만 옛날만큼 훨씬 못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크리스찬도 많았을 뿐더러 그 정책이 물론 뭐 이제 정치적인 역학도 있고 있지만 진화론 정책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처음으로 인류가 뭐 달에 가게 하자 이런 목적이었고 지금은 뭐예요? Searching for ancient life, searching for 뭐 alien fossils.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게 하려면 수맥을 잡아야 되는데 수맥 없는 데만 지금 파고 있는 거죠. 결과가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옛날만큼 못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거기 똑똑한 애들이 많이 있어도 나오는 게 없어요. 나오는 게 없을 수밖에 없어요. 쓸데없는 짓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위대한 디스커버리 어떤 발견이 있고 뭐 하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분 또 휴식을 좀 하고 우리가 그 다음 주제가 이제 그 우주론 빅뱅으로 관련된 그래서 나는 물린 싫어 이러면 여러분 이제 주무셔도 되고요. 관심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